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답안지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전.js 1회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자기소개 우선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변리사 실무한 지 이제 4년 차 됐고요. 강의도 이제 4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도 특허 실무도 하고 있는데 상표랑 저작권 실무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상표 심판이나 소송 뭐 아니면 뭐 컨설팅 저작권 컨설팅 이런 것도 이제 업무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전.js 제가 어떤 문제들을 이제 만들었냐면은 출제 된 적 있지만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59회나 60회 같은 경우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2년 연속 작게이지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출제됐는데 크게 출제돼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 그리고 최신 판례들 다 문제를 출제해놨고, 그리고 최근 상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했고, 오늘 문제 1회는 좀 전형 최신 판례 문제 하나 넣어놨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전형적인 문제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쓰기 조금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어려우셨어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판례 자료 요거 번 피트니스 판례 원문 하나랑 개정법 자료 2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개정법 자료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34조 1항 7호 관련해서 35조 관련해서 동의제도 들어온 거랑 뭐 마드리드랑 이런 거 이제 개정 내용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번 피트니스 판례, 요거 이제 최신 판례인데 요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일단 봐볼게요. 번호가 2023도 352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번호 보시면은 사건 옆에 1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상표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침해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판례. 그래서 요게 판례가 어떤 관련 쟁점이었는지도 원문을 공부하실 때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침해죄. 그래서 침해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랑 스피도 판례라고 수건 양도하는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표 침해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설마 해가지고 제가 이번 문제 1에 설문 1을 단문으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설문 1번은 출제 의도가 그러한 것이었고, 이 판례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요. 일단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피해자 공소 외인이 2020년 2월 13일 날 설정 등록한 상표 번 피트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문자로 되어 있는 상표죠. 이게 이제 등록 상표고, 지정 상품이 이제 헬스클럽 운영업이었습니다. 헬스클럽 운영업. 그리고 다른 타인이 침해자가 있는데, 침해자가 이제 어떤 상표를 사용했냐면은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번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용 상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용했고, 상표를 하나 더 사용했는데 사용 상표 2라고 나와 있고, 요게 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번 피트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침해자가 번 피트니스라는 한글로 된 상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상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 상표 1 및 2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목차 2번 보시면은 사용 상표 1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상표가 2개니까는 사용 상표 1, 사용 상표 2 각각 판단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사용 상표 1 보시면요.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판단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요부 관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일단 등록 상표가 번 피트니스였잖아요. 그리고 지정 상품이 헬스클럽 운영업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표장의 구성에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상품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클럽 운영업과 관련해서 이 피트니스라는 부분이 식별력이 없답니다. 왜냐면은 헬스클럽, 운동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고, 이 부분이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태운다, 뭐 이런 의미로 암시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요거를 요부로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번 피트니스라는 표장의 구성이랑 헬스클럽 운영업이라는 요 지정 상품 가지고 요부 관찰의 논리를 꺼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피트니스가 식별력이 없고 번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니까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부로 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 말씀드렸다시피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요부 관찰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 판단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번이 번 피트니스랑 유사한지 네, 요 사용상표 1이 등록상표랑 유사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부가 동일해서 서로 유사하다라는 게 요 판례의 결론입니다. 사용상표 1과 관련해서. 그래서 3페이지 반가로 가, 나, 다, 라 쭉 읽어보시면요. 번이 요부고 피트니스는 식별력이 미약해서 요부 관찰해 본 것과 유사하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다번 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번 부분은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정 상품을 고려하죠.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직감한다고는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요게 요부랍니다. 요 번 부분이. 그래서 4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사용상표 1이 등록상표 번 피트니스랑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를 통해서? 요부관찰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반과로 4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한편 90조 1항 1호 그래서 요 번 피트니스의 쟁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요부관찰 관련해서 유사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90조 1항 1호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90조 1항 1호가 나오면은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게 90조 3항이죠. 부정경쟁 목적. 같이 써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보시면요. 한편 상표법 90조 1항 1호는 자기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 상표 1은 피고인의 상표인 번 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잘 보시면은 요 침해자의 상호가 한글로 번 피트니스였거든요. 그쵸? 상호가 요거였어요. 상호가. 침해자의 상호가. 상표권자의 상호 말고. 침해자의 상호가 요거였는데 잘 보시면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1은 요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번 피트니스에서 요 피트니스라는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번을 영문자로 표현했는데 N 부분을 무슨 신호처럼 도안화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사각형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렇죠?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반가로 4번에서. 네, 여기서 이제 결론만 간단하게 언급해 줬고요. 그래서 유사하고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이고요. 그리고 목차 3번 보시면요. 사용 상표 2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번 피트니스라고 영문자 여기 갑의 등록 상표랑 똑같은 문자 구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랑 유사하다고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요 번 피트니스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추가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번 피트니스라는 요 한글 상호를 영문으로 변환해서 썼을 뿐 뭐 평이한 서체로 사용했고 뭐 도안화되었다는 사실도 없고 도형이 결합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요거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페이지 목차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상표 2는 피고인이 자기의 상호인 번 피트니스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거가 뭐였냐면은 평이한 서체, 그냥 뭐 도안화됐다는 사정도 없고 도형도 결합되어 있지 않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 상호를.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범 피트니스. 그래서 쟁점은 두 개였습니다. 유보 관찰, 유사 판단, 90조 1항 1호. 네, 그래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자, 갑은 상표 번 피트니스 이하 등록 상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상품 헬스클럽 경영업에 대해서 2019년 9월 30일 날 출원해서 2020년 2월 13일에 설정 등록을 마쳤답니다. 상표권자고 갑은. 그리고 갑이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해 오고 있었답니다.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갑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헬스클럽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다고도 볼 수 없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방금 판례 설명 들었던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계속 읽어볼게요. 을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0년부터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해왔대요. 그러면은 요 갑의 등록 상표, 갑의 헬스클럽이 유명하다는 사정도 없고 그리고 갑이랑 을은 서로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있구나. 그러면 부정 경쟁 목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로 쓰라는 거구나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인지해 주시면서 읽어주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을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0년부터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0년 2월 28일부터 이 시작하는 날짜 보시면은 갑의 상표권 등록 이후죠. 그렇죠? 확인하시고 2021년 8월 12일까지 사용상표 1, 사용상표 2를 자신의 헬스클럽 업소에 표기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계속 읽어보면요. 자신의 사용상표 1 및 2를 이용하여 헬스클럽을 광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상품에 관한 광고 행위를 고의범인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한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표 침해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대법원 판례를 적으시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요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은 침해죄 관련된 요새 대법원 판례가 좀 나와가지고 네,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작은 배점을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해설 1페이지 보시면요. 설문 1번 보시면은 상표의 사용. 그래서 광고 행위가 상표의 사용 인지에 대한 법조문이 2조 1항 11호에 나와 있죠. 그래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침해죄가 쟁점이니까 230조는 당연히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3번 목차 형법 13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침해죄의 고의가 요건이 되는 요 근거 법조문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답안지에 쓰시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요거 때문에 침해죄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구나. 그 정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요거 4번 요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 요게 이제 고의를 말하는 겁니다. 고의. 침해죄에 대한 고의에 대한 판단 법리. 양가로 1번. 주관적 요소의 내용입니다. 판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는 행위를 한 자는 고의범인 상표 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용어가 좀 생소하죠. 형법적 내용이라. 근데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상표법에서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태도고 어떤 판례인지는 제가 여기 판례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여기 삼림육기 판례라고 2012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관적 요소를 판단 어떻게 할 거냐?
같은 판례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면요. 행위자가 이와 같은 광고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정도 암기해 주시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번 피트니스 판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건데, 설문 2번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해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두 문제 알고 계시죠? 유상보정대납. 이걸로 한번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일단 갑의 상표권이 유효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상표권 이미 등록받았으니까는 쟁점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을이 사용 상표 1, 2를 상표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사용 상표 1 및 2를 헬스클럽 업소에 표기했고 광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뭐 작게 정도로 적어줄 수는 있겠죠. 뭐 크게 적어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관련해서 사용 상표 1이 등록 상표랑 생긴 게 다르죠. 아, 요거 유사 판단하라는 말이구나. 요건 쟁점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헬스클럽 경영업으로 똑같으니까 쟁점이 안 될 테고, 그래서 상표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을은 갑의 상표 등록 이후부터 썼으니까는 뭐 선사용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갑과 을이 서로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는지 이런 사실관계가 없으니까는 이것도 쟁점이 안 되는 것 같고,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 봤더니 을이 상호로 번 피트니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 요거 90조 1항 1호 적으라는 말이구나. 요거 쟁점이죠. 그리고 권리남용도 특별히 쟁점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위주로 사용 상표 1, 2 각각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네, 보이시죠? 그래서 해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2페이지 설문 2번이고요. 1번 문제 소재 보시면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을의 사용 상표 1 및 2가 갑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갑의 등록 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인지, 저는 요거 두 개를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요것도 작게라도 언급해 주셔도 추가 득점 될 수 있겠죠. 다만 크게 적는 거는 좀 불리할 것 같고, 좀 작게라도 적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쟁점이 되는 것이니까 목차 2번 침해 법조문 당연히 적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108조 1항 1호. 그리고 침해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보시면은 항상 108조 1항 1호를 언급해 주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3번 목차, 요거 저도 작게 언급해 줬습니다. 보시면요. 을의 사용 상표 1 및 2 상표적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제가 논해 줬는데, 양가로 1번 2조 1항 11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헬스클럽 업소 및 광고의 사용 상표 1, 2를 표기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고 간단하게 언급만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이제 헬스클럽의 상표를 표시했는데 이게 출처 표시가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케이스를 나눠서 답안지를 쭉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랑 좀 멀어지는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면은 사실관계가 간략하게 주어져 있으니까는 아, 요거는 사용으로 보고 넘어가라 라는 의도로 출제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목차 4번입니다. 을의 사용 상표 1 및 2가 갑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요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판단 기준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원칙이죠. 외관 징후 관련 가지고 유사 여부 판단한다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요부를 가지고 유사 판단할 수 있다. 요부 관찰에 대한 판례고요. 동그라미 3번 요부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건데, 주인비 상직어 도문자.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동그라미 3번 판례까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왜 요부 관찰로 가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죠. 번 부분이 피트니스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반가로 1번 사용 상표 1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게, 일부러 좀 길게 드렸는데요. 잘 보시면요. 갑의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번 부분과 피트니스 부분은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피트니스 부분은 헬스클럽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식별력을 언급해주고 있는 이유는 요부 관찰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반면 번 부분은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운동을 통해 체지방,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는 볼 수 있어도 지정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번 부분은 상대적으로 일반 소유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비중도 낮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네, 여기까지가 번을 요부로 본다 였고, 그래서 등록상표의 번 부분과 사용상표 1은 글자체 및 도안화 정도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소유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되고, 그래서 유사 판단, 외관, 칭호, 관념, 요소 각각 언급해주면서 유사 판단 해주셔야 되는데, 외관도 번, 요부가 요부 부분과 비교했을 때 외관도 동일하고 호칭도 동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번이라고 이제 관념도 동일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언급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운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상표 1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결론 냈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 사용상표 2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서체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문자 구성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일하다고 가야 되나요? 유사하다고 가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아마 동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유사 판단했고, 목차 5번 보시면요, 의뢰 사용상표 1 및 2에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90조 1항 1호.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90조 1항 1호랑 90조 3항이랑 저는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면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래서 판례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과의 연결관계, 네, 사용 태양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내용 암기해 주시고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최신 판례라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부정경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 건데 라는 내용이 양가로 3번에 들어갑니다. 90조 3항. 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요거 동그라미 1번은 부정경쟁 목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단지 등록된 상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 동기, 알고 있었는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그리고 피침해 상표의 신용상태. 여기서 갑의 등록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나와 있으니까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영업 목적의 유사성 및 지역적 인접성도 고려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창원, 그리고 서울 거리가 있으니까는 지역적으로도 인접하지 않다. 여기 판단 요소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사용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반가로 1번 사용상표 1의 경우 보시면요, 의뢰 사용상표 1은 영문자 번에서 n이 일부 도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n이 좀 생긴 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사용상표 1이 상호 번 피트니스에서 피트니스 부분이 생략된 점, 사각형의 도형 안에 문자를 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N 부분이 심장박동 신호를 모티브로 도안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은 사용상표 1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상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반가로 2번 사용상표 2의 경우 보시면요, 사용상표 2는 상호인 번 피트니스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평범한 서체, 도형이 결합되지 않았고 문자가 도안화되어 있다는 사정도 없는 바.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네요. 결합이 아니고 도안화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안화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며, 그 다음 이제 부정경쟁 목적 뒤에서 판단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해설 6페이지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헬스클럽은 각각 대한민국 내에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지역적 인접성. 그리고 갑의 헬스클럽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신용상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으니까는 을이 갑의 등록상표를 알고 있기도 어려웠겠죠. 유명했으면 알았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을에게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효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상관사이기도 하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으니까는 효력이 제한된다. 두 개 다 판단해줬죠. 그래서 설문의 해결 보시면은 을의 사용상표 1 및 2는 갑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헬스클럽 운영업으로 지정상품과 동일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거 언급해주는 이유는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기 위함이죠. 네. 사용상표 1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으나 사용상표 2에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상표 1의 사용은 침해이고 2의 사용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제 1번 번피트니스 판례 최신 판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는 이제 개정법 관련 이제 조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봤는데요. 이번 개정법 관련해서 34조 1항 7호랑 35조 관련한 그 동의제도 있잖아요. 상표 공존 동의제도. 그거 이제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오면 아마 무조건 조치 문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잘 보시면요. 갑과 을은 2018년부터 업무상 동업계약을 맺고 상표 A를 이용해서 화장품과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해 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갑은 상표 A의 사용에 관해 전체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주도적으로 제품 판매했는데, 을은 단순히 갑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었다. 그럼 여기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은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상표 A를 사용한 것이 갑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을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이니까. 그거 한번 인지해 주면서 읽어주시고, 다만 상표 A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 유명해지지는 못했다. 네, 인지도는 없었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하던 을이 갑 몰래 상표 A와 유사한 상표 A''을 스킨, 로션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2021년 1월 4일에 출원했고 2022년 1월 3일에 설정 등록까지 마쳤답니다. 그렇죠? 몰래 등록했죠. 그러면 요거 무효사유 있겠구나. 앞에 무슨 키워드가 있었냐면 동업계약 34조 1항 20호 무효사유가 있겠구나. 체크해 주시면서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 후 상표 A''을 상품 스킨 및 로션에 부착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상표도 사용하고 있네요. 을이 몰래 모방해서 출원하고 등록받은 후에. 그렇죠? 그리고 이를 모른 채 갑은 을과의 동업계약을 끝내고 상표 A를 권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표 A를 스킨, 로션, 티셔츠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2023년 3월 2일에 출원했답니다. 그러면 출원 날짜를 보시면은 을이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에 상표 A''과 유사한 A를 출원했고 지정 상품이 2개 겹치죠. 보시면은 스킨이랑 로션이 겹칩니다. 티셔츠는 다르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갑의 상표 A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은 갑의 상표 A는 을의 상표 A''과의 관계에 있어서 34조 1항 7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모든 지정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통지했답니다. 그리고 비유사를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 같은 이유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거절 결정 내려지게 되었대요. 그럼 잘 보시면은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을 내리라는 개정법이 있었거든요. 2023년에. 그쵸?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요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법 언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여기 밑에 전제사항 보시면은 스킨 로션은 서로 유사하고 스킨 로션이랑 티셔츠는 서로 비유사하다. 그 티셔츠 부분에는 거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티셔츠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렸으니까 부당하다.
그리고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의 거절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네, 부당하다는 점 언급해 주시고, 갑의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은 불가능한 부분도 간략하게 언급해 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크게 적는다. 요게 기본입니다. 네, 무조건 그게 기본이고, 안 되는 부분도 작게는 적어줄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누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로 타당성에 대해서 논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부당하다. 왜냐면은 티셔츠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이 내려졌으면 안 됐으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정 상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스킨 로션 그리고 티셔츠, 이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고, 지정 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요거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은 분할 출원이나 아니면은 스킨로션 삭제하고 재심사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할 때는 상표나 상품의 보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55조에 2이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리고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동의제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그렇죠? 그리고 갑의 상표권 없애버리면은 등록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효 심판. 그래서 20호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무효 사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뭐 20호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 취소 심판도 가능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잘 보시면은 을이 상표 A'을 지정 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사용 취소 심판도 안 될 것 같고, 상표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도 없으니까는 취소 심판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뭐 거불심 청구해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양수하거나 아니면 을에게 상표권 포기해라, 뭐 이런 조치도 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개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좀 이제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랑 부가적인 내용이랑 좀 나눠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6페이지 문제 2번이고요. 1번 문제 소재 보시면은 부분 거절 제도와 관련하여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거절 결정에 대한 조치가 문제된다. 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 2번 보시면은 심사관의 거절 결정 타당 여부,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논해 주는데, 양가로 1번 34조이랑 7호가 쟁점이니까 당연히 법조문 적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양가로 1번 법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부분 거절 제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요. 심사관은 상표 등록 출원이 34조이랑 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해설 7페이지 맨 위고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하여야 하나, 상표 등록 출원의 지정 상품 일부가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는 티셔츠는 거절 이유가 없었고 스킨 로션만 있었죠. 을의 상표 때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만 거절 결정을 하여야 된답니다. 54조에 나와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을의 A' 상표는 2021년 1월 4일에 출원된 등록 상표로 선출원되었고, 갑의 상표보다, 그리고 A랑 A'이랑 유사하고, 지정 상품은 스킨 로션으로 A의 지정 상품인 스킨 로션 티셔츠와 티셔츠 유무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제 티셔츠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티셔츠는 스킨 로션과 비유사하다. 따라서 갑의 출원의 상품 중 스킨 로션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전체 상품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이거 언급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목차 2번부터 들어갑니다. 목차 3번이네요.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한 상표 등록을 위한 갑의 조치.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요거 판단 시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요 앞에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을의 상표권을 소멸시켜 버리면은 등록받을 수 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양가로 1번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이제 각 조치 안에다가 살짝 녹여 적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별도 목차로 잡으셔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 시 34조 2항 심결시를 기준으로 존부를 판단하므로 그 전에 을의 상표 소멸시키거나 갑이 상표권을 양수해온다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면은 거절 이유 극복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양가로 2번부터 상표 등록에 대한 동의, 반가로 1번 동의제도 34조랑 7호 후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을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갑은 자신의 상표 A'를 지정 상품 스킨 로션에 대해서 등록받기 위해서 을로부터 상표 A의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와 함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심사 청구랑도 청구하면서도 요 증명 서류를 같이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심사 청구의 법조문을 내용 보시면은 상표나 상품을 보정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표랑 상품이 반드시 보정돼야 되는데 상표를 사실 보정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고 상품을 보정해야 되는데 여기 조치가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해서 등록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심사 말고 거불심만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거불심 청구와 함께 증명서류 제출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가 나와 있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을의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어서 9호, 11호, 12호, 13호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나 싶은데 잘 보시면은 앞에 갑이 사용했던 상표 A가 유명해졌다는 사정이 없으니까는 요 법조문들은 적용되지 않겠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셔도 되고 뭐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20호가 메인 쟁점이라서.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 20호 법조문 내용 적어 주시고요.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을은 갑과 업무상 관계를 맺었으나 갑이 상표 A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A'을 동일한 상품인 스킨 로션에 대해서 상표 출원하였고 본 규정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을의 상표권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그렇죠? 도움계약 맺고 출원했으니까. 따라서 20호를 근거로 등록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취소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양가로 4번에 적어놨는데 이게 3년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정 상품을 등록 상품에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취소 사유는 없는 것 같다. 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보시면요. 갑은 116조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을의 상표권을 소멸시키거나 양수하거나 공존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상표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비유사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상표 비유사하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중지될 수 있다. 70조.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양가로 6번. 상표권. 을이 갑으로부터 갑이 을에게 상표권을 양수해오거나 을한테 상표 포기해라 라고 제안한다. 부가적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목차 보시면 지정 상품 중 일부에 대한 상표 등록을 위한 조치. 그래서 티셔츠만 따로 빨리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보시면요. 양가로 1번 일부 상품 삭제 및 재심사 청구. 그래서 재심사 청구 55조의 2 보시면요. 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지정 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어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스킨로션 삭제해서 재심사 청구해서 빨리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할 출원. 스킨로션에 대해서 분할 출원 해놓고 그리고 티셔츠에 대해서만 빨리 등록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네,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문제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문제였고 동의제도는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 관련해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크게 어렵진 않아가지고요. 자, 갑은 상표 표장을 사용했는데 영문이랑 한글이랑 위아래로 병기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멜라모라는 표장을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랑 거울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2018년 8월 1일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해서 2019년 9월 15일에 설정 등록을 마쳤고 을과 2019년 10월 1일에 통상 사용권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품이 여러 개 나오면은 주의한다. 항상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상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세 번째 줄까지 읽었는데요. 갑은 상표권자였고 을은 사용권자네요. 그렇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갑은 자신의 설정 등록 이후에 표장, 등록상표랑 똑같은 표장을 화장품 원료에 해당하는 글리세린 혼합물에 대해서 사용해오고 있었답니다. 잘 보시면은 지정 상품 중에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라는 상품이라는 있는데 근데 화장품이 아니고 화장품의 원재료에 사용을 했대요. 아, 요거 상품의 동일성이 문제가 되겠구나.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갑이 유통하는 글리세린 혼합물은 드럼통에 담겨져 유통되었으며 잘 보시면은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다가 유통이 될 텐데 요 원재료는 드럼통에 유통이 된다는 거죠. 아, 유통 방법에 차이가 있구나. 인지해 주시고. 드럼통에는 멜라모라는 표장이 부착되고 드럼통 하단에는 원료라고 기재하여 유통이 되었답니다. 원료라고. 화장품이 아니고 원료라고 기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을은 사용권 계약 이후 멜라모라는 표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표장이 등록 상표랑 비교했을 때 영문 부분이 사라졌죠. 아, 요거 상표 동일성이 문제가 되겠구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라고 지정 상품에 딱 사용을 했는데 을이 멜라모 표장을 부착한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현재까지 소유자 및 거래자들에게 유통된 적이 없답니다. 유통된 적이 없다와 관련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있었죠. 요거 되게 놓치기 쉬운 쟁점이었는데요. 네. 요거 이제 적어주셨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을은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현재까지 소유자 및 거래자들에게 유통된 적이 없으며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극소량의 화장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을 뿐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에 해당하겠구나. 판례 태도에 따라서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또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병은 2020년부터 멜라 표장을 메이커용 화장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였으며 병은 이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정 상품이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랑 거울 2개였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만 청구했죠. 그래서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갑과 을의 상표 사용 태양과 관련해서 병이 청구한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지정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해서 원재료, 글리세린과 화장품의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을이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멜라모라는 한글로 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을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해설 10페이지고요. 문제 3번입니다. 설문 1번이고 1번 문제의 소재. 갑이 상표를 사용한 글리세린 혼합물이 스킨케어용 화장품과 동일성 인정되는지 그리고 을이 사용한 상표 멜라모가 등록상표와 동일성 인정되는지 명목적 사용 여부가 문제된다. 2번 보시면은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이 쟁점이 되니까 119조 1항 3호 당연히 법조문 내용 적어줄 수 있는 것이고 양가로 1번 119조 2항 적어놨는데 지정 상품은 화장품이랑 거울 2개였는데 하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했으니까는 당연히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이겠죠. 법조문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보시면은 이제 갑이 등록상표를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사용한 것인지 지정 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가로 1번 판례 내용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지정 상품 그 자체 또는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 지정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지정 상품은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인 거래 실정 등을 기초로 통념에 따라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요.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란 품질, 용도, 형상, 사용 방법, 유통 경로, 공급자, 소유자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면요.
네,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표권자 갑은 지정 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이 아닌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그쵸? 문제 사실관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완제품으로서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글리세린의 혼합물과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은 화장품의 용기가 아닌 드럼통에 담겨서 유통된다는 점. 그쵸? 문제 사실관계 나와 있던 점이었고, 원형통 및 드럼통 하단에는 원료라고 기재되어 유통되었으며, 그쵸? 요 사실만 보더라도 유통하는 사람이 원료랑 화장품이랑 다르다, 요런 취지로 사용했다는 점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은 그 소유자가 화장품 제조업자로 스킨케어용 화장품의 소유자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과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갑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4번 목차 보시면요. 을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판단기준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고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문제 3번 보시면은 결합된 상표였죠. 영문이랑 한글이. 그런데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생략된 채 사용되더라도 동일하게 호칭, 근거 2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하게 호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였고, 여기 이제 컨티넨탈 판례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갑의 등록상표는 멜라모 영문과 한글이 병기된 상표이고, 그쵸? 그리고 사용권자인 을은 영문자를 제거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을이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멜라모로 호칭되고, 호칭, 근거 하나 언급해주고 있고, 영문자 멜라모와 한글 음역 멜라모가 결합되더라도 특별한 식별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을이 상표를 사용한 거는 등록상표랑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그게 이제 정당한 사용이냐라는 내용이 목차 5번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요. 을의 상표 사용을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양가로 1번 판단기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명목적 사용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명목적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을이 사용한 화장품은 유통된 적도 없고 홍보용으로 극소량의 사용했을 뿐이므로 사용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출제 의도에 적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을이 멜라모 상표를 부착한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현재까지 소유자 및 거래자에게 유통된 적도 없고 극소량의 화장품에만 상표가 부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상표권자인 갑은 사용했는데 지정 상품에 사용을 안 했고, 을은 사용했는데 정당한 사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둘 다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설문의 해결 보시면은 인용 심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설문 2번 보시면요. 병이 청구한 불사용 취소 심판이 기각 심결 내려지자 병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1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추구와 주장이 허용될 것인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1호는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병이 청구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했으니까는 요거 안 된다라는 판례 내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적어주시고, 1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거는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와 관련해서 무제한설에 따라서 앞에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판례 언급해 주시면서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근데 쉬운 문제고요.
그래서 13페이지 약간 중간부터 설문 2번이고 1번 문제의 소재 보시면은 1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된다 라고 되어 있고, 목차 2번 보시면은 119조 1항 1호 의 보시면은 법조문 내용이라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정상품의 범위 양가로 2번 간단하게 언급해 줬습니다. 반대 해석상 전체 지정 상품에 대해서 청구를 해줘야 되고요. 3번 목차 보시면 심결 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판례 내용인데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판례 특허에서도 많이 쓰이는 판례고 상표에서도 종종 씁니다. 많이 쓰이니까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만 읽어보면은 심결 취소 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삼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 계속 중 1호의 사유를 추가한 거죠. 그게 허용될 것인지가 목차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병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기준 판례 내용 요거 암기해 주시고, 1호의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청구는 지정 상품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3호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 심결 취소 소송 절차에서 1호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1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설문 해결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적어주셔야 되는 내용은 취소의 심리 범위랑 1호의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두 개 내용 적어주시면서 3포섭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문제 3번이었고, 요거 다 전형적인 문제들이어가지고요. 아마 쉽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입니다. 요거 문제 4번은 이제 제가 현대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를 했는데요. 요거 올해 추신 판례 중에 레고 판례라고 34조랑 11호 알고 계시죠? 그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요 현대 판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호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일단 간단히 그려보면은, 일단 신화라는 기업 그룹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신화라는 되게 유명한 저명한 상표를 표장을 사용하고 있던 그룹이 있었고, 여기 안에 뭐 자동차, 중공업, 자동차 등등 주식회사가 막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퀘스트라는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은 요 신화라는 기업 그룹이 타인이 될 수 있는지, 요게 쟁점입니다. 첫 번째, 요 기업 그룹이 타인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실체가 타인이 될 수 있는지 이고, 두 번째로는 요 이미지 퀘스트라는 요 회사가 신화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신화 기업 그룹이랑 이미지 퀘스트가 서로 타인에 해당하는지, 요게 크게 쟁점입니다. 요 두 가지가. 네, 결론은 요 두 개에 대해서 논해 주시면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타인이 될 수 있고, 여기도 타인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문제 사실관계를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설문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34조 1항 11호 전단의 혼동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그러면 혼동에 대해서 8점 분량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느냐라는 내용을 해설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해설 15페이지 문제 4번에 설문 1번입니다. 1번 보시면은 34조 1항 11호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니까 목차 1번에서 법조문 내용 당연히 적어줄 수 있는 것이겠고요. 2번 보시면은 전단의 혼동, 그래서 혼동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광의의 혼동을 포함한다. 요 내용 이제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동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의 범위, 그리고 상품의 범위, 그리고 혼동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양가로 4번 판단 방법까지 판례 내용 쭉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의 범위는 구성,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타인의 저명 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본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표가 비유사하더라도 혼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 내용이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11호 전단에 혼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양가로 4번은 혼동 여부를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판례 내용이거든요. 요거 아마 기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도 다 적혀 있을 내용이라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11호 전단 혼동 여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적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각각의 내용은 당연히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네, 이런 내용을 적어줄 수 있구나,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4번에 설문 2번 해설할 건데,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화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그룹이었던 구신화그룹 및 계열사들이 상표로 사용해온 저명한 표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명한 표장이라고 대놓고 주어져 있으니까는 신화가 저명한 표장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줄 필요가 없겠죠. 문제에서 저명해 줬다고 애초에 줘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다음 등장하는데, 2012년 5월경 상호를 신화 이미지 퀘스트 주식회사로 하여 구신화그룹의 계열사이던 신화전자산업의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는데, 갑이 신화 이미지 퀘스트 주식회사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3년 3월경 신화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미지 퀘스트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대요. 그러면은 요 갑 회사는 신화로부터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신화라는 단어를 빼버렸으니까. 그쵸? 보이시죠? 상호로 변경하였고, 2013년 7월경 구신화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가 되었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왔대요. 신화 단어 빼버리고, 이 단어 빼버리고 따로 떨어져 나왔답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주변 기기를 지정 상품으로 하고 신화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를 분할 이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지 퀘스트 회사 신화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신화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죠? 분할 이전 받았으니까. 계속 읽어보면은, 갑은 2015년 10월경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추가 지정상품이 광디스크였고, 이 당시에는 구신화그룹의 주요 계열사이던 신화중공업, 자동차, 백화점 등이 자신의 계열사와 함께 중공업그룹, 자동차그룹, 백화점그룹 등의 개별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었고, 범신화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개별 그룹은 국내 기업 순위의 상당한 상위권에 들고 장기간 선도해온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각자 상표로 신화를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따로 떨어져 나온 이후에 이 계열사들이 신화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졌대요. 그 이후에도. 그리고 그 밑에 잘 보셔야 되는데,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당시 범신화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IT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답니다. 여기서 이 이미지 퀘스트 회사가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광디스크에 대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 광디스크가 이 IT 관련된 상품이었는데요. 근데 이 IT 관련된 사업도 이 범그룹 내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잘 보시면은 이 이미지 퀘스트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서로 달라졌는데, 광디스크를 추가했고, 뭐에 대해서? 신화 상표에 대해서. 근데 IT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었으니까는 혼동 발생이 가능했겠구나. 이 정도 이제 인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일부 계열사는 IT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 갑은 지정상품 추가 등록 당시 범신화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과 경제적,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다. 타인에 해당한다.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설문 2번 보시면요. 신화중공업 주식회사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이, 잘 보시면은 그냥 출원이 아니고 지정상품 추가 등록이 11호 전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답니다. 표현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무효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판단 기준은 위에 쭉 적어줬으니까는
네,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16페이지 설문 2번이고요. 1번 목차 보시면 상표 등록 무효 심판, 그래서 117조 간단하게 적어줄 수 있겠고, 신화중공업 주식회사, 여기 무효 심판 청구한 대상이 신화중공업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신화중공업 주식회사는 신화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무효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2번 보시면은 34조 1항 11호와 신화표장의 신용귀속 주체. 그래서 신화 이 표장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요게 이제 갑한테도 신용이 귀속되겠느냐 그 말이죠. 귀속 주체라는 게. 그래서 양가로 1번 타인 요건 보시면요. 11호는 저명상품 또는 영업과 오인 혼동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저명상품의 권리자는 출원인 이외에 타인이어야 된다. 그렇죠? 타인이어야 당연히 혼동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사회적 실체의 경우 요 기업 그룹도 타인이 될 수 있는지 보시면요. 선사용 표장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용귀속의 주체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 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 그룹의 선사용 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소유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 표장이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선사용 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 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관계 잘 보시면은 요 갑은 신화에서 한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왔을 뿐이고 주요 굵직굵직한 계열사들은 이미 요 그룹 안에서 신화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신용 귀속 주체가 요거라고 보기보다는 당연히 여기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사실관계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면요. 판례에 따르면 범신화 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은 34조 1항 11호의 타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래서 범신화 그룹도 타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 언급해줬고, 범신화 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은 구신화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그룹으로서 채택과 등록 사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소유자들 사이에 신용 주체와 인식됨과 아울러 신화 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각각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명해졌다는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 개별 그룹이 신화 표장의 권리자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갑은 신화 표장 채택과 등록 및 사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고 신화가 포함되지 않은 상호로 변경한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갑은 신화 표장의 신용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정상품 추가 등록의 무효사유 존보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갑의 지정상품 추가 등록 당시 갑은 신화 표장의 권리자인 범신화 그룹을 이루는 개별 그룹들과 경제적,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타인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죠.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에 따라 갑은 범신화 그룹과 타인에 해당하고 갑의 출원 상표는 글자체와 다른 신화로 동일하고 범신화 그룹의 사업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각화되어 있으며 갑의 추가 지정 상품과 경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IT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래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추가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받은 신화랑 요 신화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신화랑 표장도 동일하고, 여기서 상품 광디스크 추가했는데 이미 범신화 그룹에서 IT 사업하고 있으니까는 상품도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혼동 가능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의 지정상품 추가 등록은 범신화 그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소유자들의 출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인용심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